셀트리온 목요일 장이 마감한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막판에 와서 주가는 마이너스 2.52% 하락세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약 역시 마이너스 3.5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 196억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음봉의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실적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숫자적으로 너무 안 나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쪽에서 일부 단기적인 성량의 자금들의 매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면서 첫 번째 분기에서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존의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율 문제, 그리고 합병에 따른 자산 상강,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은 안 좋아진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완전히 악재로서 노출이 됐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발표된 주요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1분기에 7,370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154억을 기록을 한 것이죠. 영업이익이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야기했던 컨센서스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1분기에 매출액은 7,25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1억을 예상을 했던 것이죠. 당초 시장의 예상, 시장의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매출액 측면을 봤을 때는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매출액이 나온 것이고 영업이익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게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숫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매출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23.3% 증가죠. 합병 셀트리온의 첫 번째 분기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최대의 매출액을 달성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91.5% 감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첫 번째는 합병에 따른 일시적인 원가율 상승, 두 번째로는 합병에 따라서 PPA 자산 상각 역량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감소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합병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1분기의 매출액이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매출액 증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원가율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PA 자산 상각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2분기 매출액, 3분기 매출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바이오 시밀러 쪽의 매출액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기존 및 후속 제품 모두 골고루 성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특히 후속 제품인 램시마에서시 유플라이마 베거젤마는 작년에 비해서 136% 매출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견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분기 매출액은 합병 이후의 첫 매출액이기 때문에요, 비교 대상을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쪽만 우리가 좁혀서 보게 되면요, 이번 1분기 매출액은 작년 1분기의 헬스케어의 매출액과 비교를 해도 크게 증가를 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품별 매출 비중에 있어서 신규 제품인 램시마에서시 유플라이마, 베거젤마의 성장 속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 1분기에는 베거젤마, 유플라이마, 램시마의 매출액이 945억이었는데 작년 4분기에는 13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는 2140억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유럽에서 램시마에서시와 유플라이마가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기존 제품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죠, 셀트리온의 레거시 제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제품들의 상황들을 보시면은 작년 1분기에 3,554억이었는데요 작년 4분기에는 2,684억이었고 이번 1분기에는 4,372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의미가 있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2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램시메서시, 즉 진펜트라죠. 진펜트라와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에서 기존의 세계 제품, 레거시 제품들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것이 지금부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에서는요, 당초 전망보다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매출 원가율 부분에 있어서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 원가율의 개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빠른 재고 소진 및 신규 생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특히 2분기부터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임의 매출이 가세를 하게 된다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서 매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재고 자산들은 빨리 소진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 원가율도 그만큼 빨리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것이죠. 매출 원가율이 24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30% 후반으로 봤다가 이번에는 30% 중반으로 매출 원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영업이익의 개선 속도 더욱더 빨라진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노출된 악재, 즉 악재로서의 위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판권에 대해서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600억 원씩에서 1200억 이렇게 해서 다 상각이 끝납니다. 고객 관계 부분은요, 9년에 걸쳐서 분기별로 70억 원 정도를 상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은 매출 원가율과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뜻과 같은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결국은 매출액의 증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분기의 매출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진펜트라의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인데요,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죠. 가장 핵심인 PBM 등재, 엑스프레스 스크립트하고 등재가 된 것이고요, 이미 4월부터 등재가 돼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미국 전체 사보험 시장의 40% 커버리지를 확보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 역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 전략을 구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와 같은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제도 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요, 유럽처럼 복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또한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에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판매 확대,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미국에서 중요한 것이 또한 유플라이마가 베거젤마가 되는데요, 유플라이마와 베거젤마 유럽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는 유럽에서 작년 말 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했죠. 미국에서는 앞으로 기대되는 것은 PBM의 등재가 사보험 쪽에 이번에 된 것이고요, 작년부터 공보험 쪽도 돼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사보험 쪽에서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등재에서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셀토리온 측에서는 두 가지 가격 정책으로 유플라이마는 미국에서 나가는 것이죠. 저가 전략과 고가 전략으로 나가면서 특히 저가 버전을 통해서 사보험 시장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베거젤마 또한 미국에서도 입지를 잡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셀테리온의 1분기 실적은 발표가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2분기다. 그 핵심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은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란 이야기였지만 이미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미국의 사보험 PBM 쪽에 2위 업체에 등재가 되고 4월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더 빨리 합병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서는 3분기부터 매출 증가가 크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2분기로 앞당겨지면서 3분기 매출액은 그렇게 된다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효과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고, 또한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들이 당장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가 되게 되면요, 시장 보고서들이 나올 거잖아요.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당초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다 이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악재가 완전히 노출됐다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거래량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주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의 3차 상승 시세가 작년 10월부터 출발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부터 진행됐던 1차 상승은 합병 재료에 따라서 올라간 시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합병이 완료된 이후에 이제 재료 노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 측면에서 성장통이 있다는 부분 1분기,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조정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상보다는 빨리 성장통이 마무리될 가능성이란 측면, 그렇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합병에 따른 재료로 상승한 1차 상승,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합병 이후에 실적, 펀더멘탈이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좋아지는 확인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단 상승도 출발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긴 흐름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